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일 싫은 건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나 하는 자괴감이 자괴감 들지. 듭니다. 자괴감 들지. 그리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요즘 포털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네, 잠자리를 거부한 아내, 그런데 그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다. 이제 이런 사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혼 사건에서의 잠자리는 꼭 들어가요.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도 20대 신혼부부인데 6개월 동안 살면서 한 번밖에 잠자리를 안 했다. 20대인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남자가 거부한 거예요. 남자 거부를 해요? 남자가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잠자리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거부를 하고 그랬냐. 네. 그랬더니 이제 신혼부부니까 새 살림을 다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침대를 고르는 게 오래 걸린 거예요. 남자가 맨바닥은 무릎이 아파서 안 된다. 합리적이네. 지가 누우면 되지. 이게 참 자세하게 그렇게 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텔에라도 가자.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집 놔두고 어디를 모텔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침대는 일부러 안 샀네. 침대는 과학이니까요. 만약에 무릎 때문에 이제 잠자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마침 무릎 보호대를 딱 갖고 왔어. 근데 남자가 거부하면은 그건 남자 탓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럴 그렇죠. 때는. 맞죠? 매우 귀책 사유가 크네요. 그렇게 위자료 되면 받아야겠네요, 됩니다. 여자분. 네, 많이 받아야겠네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된다. 된다는 거. 네. 다 벗고 무릎 보호대만 하면 너무 웃기지 않나? 어쩔 수 없지. 다 벗었는데 다 벗었는데 무릎 보호대만 하라고. 야 씨. 어쩔 수 없잖아. 이분은 50대였어요, 여성분이. 그리고 남성분이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꼭 이 여성분이 출근을 하는 아침에 이제 옷을 다 차려입고 출근을 하려는 직전에 꼭 성관계를 잠자리가 요구했구나. 아니네요. 이건 아침자리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싫잖아요. 옷도 다 차려입고 그렇지. 화장도 다 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모습이 좋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뒤에서 그래서 내가 내 아내랑 이것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부부냐. 그러면 이 여자는 거부가 정당할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이 8시 사연을. 20분 전이면 정당하지 않아. 근데 8시 반 넘어가면 정당해. 시간보다는 그 착장. 옷을 어디까지 착장했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그 신혼여행 갔어. 네. 가갖고 이제 남자가 이제 잠자리를 요구했어요. 네. 근데 아내가 이 쓰레기 새끼, 그 짐승 같은 새끼 어디 그거 들이대고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고 너무 강력하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남자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결혼했는데 이거 너무 그리고 10년 동안 안 했어. 이거는 근데 좀 그분은 혼인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네.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혹시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임신 불능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성기능 불능은 사실은 이혼 사유예요. 아니 기능은 되는데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죠. 충분치 못해서 그로 인해서 잦은 불화가 일어나겠죠. 사실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화가 나오고 그것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하려고 왜 그렇잖아요.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로.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작은 놈을 못 만나. 지금 무릎 보호대가 계속 지금 게시판으로 올라오는데 사진 좀 그만 보내십시오. 민망합니다. 네. 여러분 집 살 때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사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집 사셨나요? 저는 집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사는데 이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집을 샀는데 집을 뺏긴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누구한테 뺏겨요? 2016년도에 그 남양주시에서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여자와 그 내연남이 짜고 남편을 니코틴 원액을 주입시켜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 그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그 상속으로 재산을 받았던 거예요. 집을, 아파트를.
그러니까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네. 이 상속 결격 사유가 돼서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음 순위 상속인. 정당한 상속인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뉴스에 이제 크게 나오니까 내 형이 죽었다라고 해서 동생이 아니 사실 조카예요. 조카가 그 이제 우리 삼촌을 죽였구나라고 이제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우리 삼촌은 자식이 없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는 내가 상속인이 됐구나.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군요. 뉴스를 보고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가서 그러면 상속인이 나래. 그러니까는 집을 달라. 예, 그 집을 새로 산 사람한테 여기가 내가 정당한 상속이니까 집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식당을 운영해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집을 뺏길 위기에 처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정당한 상속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은 없는데 대신 권리적법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의 권리 원인을 매매, 상속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등기가 정당하게 됐구나 하는 권리적법 추정력은 있는데 추정이라는 건 뭐예요? 확정력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입증을 하면은 그 추정을 뒤집어 엎는 게 바로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최욱이 어디 가서 훔친 물건을 나한테 돈 주고 팔았어요. 매우 좋은 예예요. 정말 법조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아니에요. 도둑놈이라 이런 예를 잘 드는 거예요. 믿었어. 네가 갖고 있었고 네가 정당한 소유자로 보였어. 근데 진짜 어디 뒷골목에서 몰래 팔았어요. 그럼 거래 방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작물임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는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정당하게 팔았으면은 그 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다. 내가 진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변호사님, 자꾸 그 끼 부리지 말라고 등기가 아니라 등기라고 좀 표현해달라고. 끼 부린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등기부,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았던 거는 사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이제 크게 사기를 당하셨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 범죄라는 거는 사기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 자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확실히 남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네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근데 청취자 의견을 무시하세요? 등기하지 말고 등기라고 하라고 하는데. 등기.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야 돼요. 도면이라. 꼭 확인해야 돼요. 도면까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완벽하시네요. 죄송한데 등기가 아니라 등기. 토끼가 아니라 토기. 알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그냥 등기 인정해드립니다. 인정해줘. 못 고친데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